식물들이 피워내는 아름다운 꽃과 향기는 정원의 백미죠. 우리들이 그 아름다움과 향을 즐기는 동안 식물들은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씨앗을 만드느라 굉장한 산통을 치룹니다. 벌과 나비, 풍뎅이 등의 온갖 곤충들이 꽃을 찾아오도록 색과 향으로 유인해야 하고요. 꿀과 꽃가루를 넉넉하게 만드느라 굉장한 에너지를 사용하죠. 곤충들의 노동에 수고비를 넉넉하게 챙겨줘야 일할 만한 곳이라는 소문이 쫙 퍼질 테니까요. 꿀만 훔쳐먹고 일하지 않는 도둑 곤충들을 막기 위한 전략도 필요하고요. 건강한 씨앗을 맺기 위해 같은 꽃 안에서 수정되는 것도 막아야 하죠. 그렇다고 이런 노력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죠. 날씨가 좋아야 하는 행운까지 있어야 하니까요. 이렇게 힘들게 만든 그들의 씨앗을 잘 수확하여 보관하였다가 파종하는 게 정원지기의 으뜸 임무가 아닐까요? 꽃이 진다고 바로 씨앗이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씨앗에는 다음 세대를 이어갈 모든 유전 정보가 들어있으며 씨앗이 발아할 때 필요한 양분이 들어있는데요. 씨앗이 충분히 성숙할 수 있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빠르면 열흘이나 2주일이면 되는 씨앗도 있지만 대개는 3, 4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큼직한 씨앗들은 비교적 체종이 쉽습니다. 작약, 범부채, 붓꽃, 무스카리. 씨앗을 싸고 있던 씨방 껍질이 벌어지면서 씨앗이 까맣게 잘 여물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작약과 붓꽃은 씨앗이 여무는 데까지 2달 이상 걸리기도 하고요. 범부채는 6주 정도 걸리는 듯해요. 이들 씨앗이 잘 여물어갈 때는 거의 매일 한 바퀴씩 돌면서 씨앗을 들여다보죠. 잘 여문 씨앗을 씨방째 따서 며칠 말린 뒤 씨앗을 분리하면 되어요. 때로는 잘 여문 씨앗이지만 그래도 사나흘 정도 바람 잘 통하는 그늘에서 말린 후 보관하면 좋습니다. 무스카리는 씨방 껍질이 벌어지면서 까만 씨앗을 드러낼 때 따는데요. 한 알씩 떼내려면 힘드니까 마른 꽃들을 통째로 잘라 며칠 말린 뒤 큰 용기에 담고 손으로 씨방 껍질을 으스러뜨립니다. 그리고 체에 걸러 씨앗과 씨방 껍질을 분리하죠. 개양기비의 씨방은 도토리 모양, 디기탈리스 씨방은 연꽃 봉오리 모양, 월플라워 금영아 등은 길쭉한 콩깍지 모양의 씨방을 갖고 있죠. 대부분의 씨앗은 씨방 껍질로 잘 쌓여져 있습니다. 성숙한 씨앗이 만들어지면 씨방 껍질이 벌어지면서 씨앗을 땅에 떨어뜨리는데요. 작은 씨앗들은 이때를 딱 맞춰 채종하기가 쉽지 않죠. 이들 작은 씨앗을 채종할 시기는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씨앗이 들어있는 씨방 껍질이 대부분 바짝 마르면서 보통 갈색으로 변하고 씨방과 연결된 줄기도 바짝 마르면서 가늘어진 모습일 때 씨방째 따면 됩니다. 자식인 씨앗을 멀리 퍼뜨리기 위해 바람에 날려보내는 꽃들이 있죠. 할미꽃, 민들레, 쥐오줌풀, 솜나물 등은 씨앗에 가터를 달아 바람을 타고 나르게 하는데요. 이들 꽃의 씨방은 위에서 본 꽃들과 달리 대개 개방형이에요. 날이 좋아서 바람이 좋아서 언제 공중으로 날아오를지 모르는 이들 씨앗을 채종하기 위해서는 양파망을 씌워두는 게 좋지만 정원의 미간을 해칠 수 있죠.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에 2번씩 잘 마른 씨앗만 골라 채종하는 거예요. 전 민들레는 그렇게 씨앗을 받았습니다. 할미꽃은
미리 가터를 잘라주고 며칠에 한 번씩 채종하였답니다. 씨앗은 잘 건조시켜야 오래 보관할 수 있는데요. 아주 잘 마른 씨방에서 씨앗을 하나씩 떼어내면 별도의 건조가 필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씨방째 채종하거나 씨앗을 한꺼번에 채종하다 보니 사나흘 정도 말려야 하는 경우가 많죠. 햇빛에 포함된 자외선은 식물의 DNA를 파괴할 수도 있기에 그늘에서 말리는 게 좋습니다. 깨끗한 상태의 씨앗만을 모으려면 여러분의 분리 단계를 거쳐야 해요. 으스러뜨린 씨방 껍질, 마른 꽃잎, 마른 줄기, 그리고 때로는 갓털까지 버려야 할 찌꺼기가 많은데요. 1단계는 채로 걸러냅니다. 저는 구멍의 크기가 다양한 여러 종류의 채를 이용하여 분리합니다. 2단계는 씨앗과 함께 채를 통과한 아주 작은 찌꺼기들을 분리하는데요. 이들 찌꺼기에 비해 씨앗은 무거우니까 입바람을 이용해 작은 찌꺼기들을 날려보내요. 자연의 바람, 에어컨 실외기의 바람을 이용해 날려보내기도 하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입바람을 이용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일종의 노하우가 쌓인 셈이죠. 물론 작은 정원에서 많은 씨앗을 준비할 필요가 없을 때는 1단계만 잘 거친 다음 작은 찌꺼기는 함께 보관해도 상관없습니다. 잘 말리고 깨끗하게 분리한 씨앗은 이제 봉투에 담아 보관하게 되는데요. 씨앗 봉투에는 종이봉투, 유리용기, 알루미늄 호일, 비닐 저장백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미처 덜 말린 씨앗의 경우 곰팡이가 필 우려가 있어 종이봉투에 씨앗을 담고 밀봉하여 보관하는 게 좋지만 저는 잘 말린 후 보관하기 때문에 작은 비닐 지퍼백에 넣어 완전 밀폐시킵니다. 씨앗의 종류가 많은 데다 대량으로 보관하는 씨앗도 있어서 저렴하고 편리해야 하거든요. 씨앗의 종류, 채종한 연도를 잘 표시한 씨앗 봉투들은 빛과 공기, 습기로부터 완전하게 차단하는 게 좋은데요. 냉장고, 냉동고에 보관하면 가장 좋죠. 하지만 씨앗 양이 많은지라 저는 종이박스에 넣어 빛이 없고 건조하며 시원한 방에서 보관합니다. 성숙한 씨앗은 휴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잘 견딜 수 있는 데다 수분과 온도 조건이 적당한 환경에 놓여야 싹을 틔우니까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어요. 너무 오래 보관하면 발화율이 떨어진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채종하여 그해 여름과 가을, 겨울에 파종하는 씨앗들은 습하지 않게 잘 보관하다가 바로 파종하니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해 봄에 파종하는 씨앗들은 별도의 작업을 더 거치면 좋습니다. 씨앗이 든 박스를 한겨울에 야외에 내놓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발화하기 적당한 봄이 오고 있다는 걸 씨앗들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자연의 식물들뿐만 아니라 자연 발화 잘하는 정원의 식물들 모두 어미가 떨어뜨린 씨앗이 아무 때나 싹 트는 게 아닙니다. 씨앗이란 휴면 상태이며 수분과 온도 조건이 적당한 환경에 놓일 때까지 외부 환경에 잘 견디는 구조를 띠고 있으니 채종과 보관에 관해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봄부터 7월 초까지 채종하고 말려둔 씨앗들을 한꺼번에 작업하였습니다. 많은 양의 씨앗을 남겨준 디기탈리스 무스카리, 차이브, 할미꽃 등의 씨앗을 나눔하고자 합니다. 모두 여름 파종하면 좋은 씨앗들인지라 지금 나눔해야 할 시기이기도 하고요. 자세한 씨앗 나눔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과
커뮤니티 탭의 공지를 확인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